어이 브라더, 넌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넌 퍼퍼한 거 아니냐? 준비됐어? 까볼까?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에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영화관 사회공헌 담당자 황대리입니다. 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시나리오 구상 중인 배 감독입니다. 네,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버 이승국입니다. 네, 넷플릭스 없어졌어? 그러니까. 뭐, 소셜 그거 없어졌어요? 인플루엔서. 아, 또 붙일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붙일게요. 넷플릭스 공인은 굳이 소셜 원하진 인플루엔서 이승국입니다. 난 넷플릭스 이번에 끊었어. 볼 게 너무 없더라. 저를 봐서라도. WF 광고를 노려봅시다. 아, 그래서 저도 넷플릭스 하다가 끊고 왓챠로 갔어요. 아, 이제 뭐가 또 나온대요. 제가 또 소셜 인플루엔서여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네, 앞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뭘 좀 더 하신다. 이러라고 부르신 거 아니었을까요? 앞으로 뭘 더 하신대요. 그래, 배고플 때 한번 잘해주면. 아, 넷플릭스에서 뭘 한다고? 네, 앞으로 뭘 좀 더 하려고 하고 있다고. 근데 한국 영화들하고 많이 없는 거 아니야? 한국 영화가 많이 없던데. 근데 뭐 기사 보니까 한국 드라마도 이제 찍을 거라고 막 하긴 하던데.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뭐 하우스 오브 카드처럼 자기들 브랜드에 뭔 할 텐데 맞아요. 이미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어가지고 그렇지. 들어가기가 조금 주저해지더라고요. 또 한국이랑 협상하려면 또 한국 시장에 좀 익숙한 게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뭐 한 번 더 저를 초빙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정보를 얻어올게요. 시네마스터 듣고 같은 계시면? 고품질의 그 컨텐츠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다고. 아, 그렇죠. 전달할 수 있죠. 제가 전달하고 올 수 있죠. 한국 시장은 특수한 시장이기 때문에 팟캐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듣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얘기를. N사. 아, 맞다. 돈 안 받고 또 이름 말했네. W사와 N사. 인사. 네, 그리고 저는 영화 큐레이터 김프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딴 거 들어봤는데 영화 큐레이터라고 소개 안 하시던데? 아, 그래요? 아니, 너 여기 정체성 확실하게 안 하시는 거예요? 저 녹음을 이미 해서 그래. 그래요? 녹음을 이미 해서 그렇고. 살짝 넘어가는 느낌인데요. 아니에요.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저의 모든 프로필을 다 바꿨어요. 영화 큐레이터로. 그럼.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영화 큐레이터를 하든 재즈 큐레이터를 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지 하나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아직 지금 이제 감독님을 섭외 중인데 네. 그 N9과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기로 우리들. 네, 우리들 그래서 영화. 도장 찍었어. 그래서 와우. 이제 우리들 영화를 저희가 사가지고 와서 저희가 상영을 하기로 했거든요. 아 근데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겨가지고 어떤?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입장료. 오시는 저희 처음에 분들한테. 무료로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그 여기서 이제 조금 분위기 있게 하려다 보니까 루프탑에 이제 옥상에 그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헤드폰 끼고 네. 영화 보는 컨셉. 아무래도 사운드가 그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네. 헤드폰 값을 생각 못했네. 아. 헤드폰 값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요? 그럼요. 그거를 이제 대여를 해야 되니까 한 번 이제 뭐 100개 이상 해가지고 대여를 하려고 봤더니 너무 비싸. 그래서 영화를 사오는 것까지는 어떻게 그냥 저희 돈으로 한번 미친 척하고 하겠는데 이것까지 살라 그러니까 아니 무슨 내가 저 땅 파가지고 그쵸.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도저히 안 돼서 그 헤드폰 네. 하는 값은 그냥 저희가 해서 돈을 받아야겠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만 받기는 약간 이상하니까 그쵸. 감독님도 좀 모시고 네. 이제 노래 잘하는 싱어송라이터도 한 명 모셔다가 네. 이제 공연도 앞에 짤막하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영화도 관람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음료 협찬도 한번 좀 땡겨보려고 네. 그런 게. 노력하고 있어요. 한이 커지네요. 그래서 저희가 고생하십니다. 10,000원은 받습니다. 네. 10,000원. 그 정도면.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서 아니 뭐 합리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남는 건 없어요. 남는 거 없죠. 솔직히 남겨야 되는데 남는 거는 없는데
어쨌든 그냥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감독님을 지금 섭외하고 있으니까 섭외가 되는 대로 공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뭐 리플 보니까 그분 윤가원 감독님 단편도 같이 봤으면 그죠. 좋겠다고 전작도 봤으면 좋겠다. 좋겠던데 그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뭐 감독님한테 여쭤봐가지고 네. 그거는 저희가 돈 주고 못 살 것 같고. 그렇죠. 한혜종에서 만들면 한혜종에 그게 배급권이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한예종에서 아마 졸업작품으로 찍었을 테니까 한예종 배급팀에 물어봐야 될 거예요. 콘텐츠 뭐 아카이브가 있거든요. 네. 제가 이게 천추하냐 문화부 기자를 하고 나왔으면 좀 이래저래 이렇게 좀 여기 있을 텐데 진짜 문화부 근처도 못 가가지고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완전 맨땅에 막 헤딩하느라고 사원들부터 막 만나고 있어. 사원물 뚫으면 대리로 가야 되고 대리를 뚫으면 과장 가야 되고 이래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7월 29일 날 금요일 저녁에 하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얼굴도 보고 간만에 좀 즐거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씻고 나와야겠군요, 우리. 모자 쓰고 오면 안 되겠구나. 네, 많이 오십시오. 자, 이번 영화는 도리를 찾아서. 지난주에 개봉했는데. 지난주 7월 6일 개봉.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던가? 순서는 아닌데 아주 짤막하게. 짤막하게. 재밌었는데 저는 그 전작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래요? 전작보다 좀 아쉽지 않나? 뭐 이런 생각. 감독님은? 전 전작을 본 줄 알았는데 못 봤더라고요. 예, 제가 본 거는 샤크라는 비슷한 다른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봤는데 니모를 찾아서를 보고 싶어지던데. 그래요? 승욱 씨는? 저는 안 나와도 됐었다, 사실은. 안 이 나와도, 영화가? 그러니까 굳이 소편은 안 나와도 됐었는데. 존재의 아니, 이유 자체를 그냥. 그랬는데, 감정적으로 동하는 부분이 있어 버려갖고 조금 자존심이 상했다. 네. 저는 사실 되게 메말랐나 봐요. 왜냐면 옛날에 애니메이션들 그래도 여자친구들한테 끌려서 가서 보면 그냥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니모도 안 봤어요. 안 끌려가지고. 저는 이거 안 했으면 도리도 안 봤을 거예요. 니모를 안 보신 분이 많구나. 근데 갔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괜찮았는데 니모를 안 봤는데 이게 확실히 옛날에 토이스토리 볼 때 내가 좀 변한 것 같더라고. 나도 그 생각을 조금 했어요. 아재가 돼가고 있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도리를 찾아서 승국 씨가 먼저 줄거리 정리를 짧게 해주시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Don't cry, mommy. Don't cry. 인간에게 잡혀간 아들 니모를 구하기 위해 바다를 헤엄쳐 건너던 아빠 물고기 말린의 모험이 끝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니모를 찾는 모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단기 기억 상실증 물고기 도리는 말린 부자와 함께 지내고 있죠. 그녀는 여전히 모든 일을 깜빡깜빡하지만 주변 물고기들의 배려를 받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죠. 무언가 기억해내기 전까지 말이죠. 자신의 어린 시절의 파편들을 기억해낸 도리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하고 가족을 그리워한다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말린 부자는 도리를 따라 나섭니다. 단기 기억 상실증의 도리를요. 뭘 기억했는지도 잘 기억 못하는 도리를요. 이들의 여정 괜찮을까요? 도리를 찾아서입니다. They're out there somewhere. Have to find them. 어떤 영화입니까? 뭐부터 얘기할까요? 뭐 애니메이션이니까 뭐 하여튼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픽사에 얽힌 얘기가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이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애니메이션은 아니메이션에서만 등장할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림 아니야? 그림 아니야? 그림이죠, 그림. 그림이잖아. 그렇죠. 픽사가 영화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의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초 3D 애니메이션을 만든 회사죠. 3D가 이게 안경 쓰고 보고 보는 그 3D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렌더가 3D라고 해야 되나? 그림이 2D냐 3D냐 입체 그림으로 첫 작품이?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그러니까 뭐 부분 뭐 3D가 있던 영화들은 있었던 것 같은데 풀 3D로 만들어진 가장 최초의 영화. 90년대 후반쯤 아닙니까? 네, 그게 95년.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넘은.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토이스토리 봤을 때의 느낌과 지금 그걸 봤을 때의 느낌이 다르다고 하는 뭐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나오나요?
저는 그때는 충격이었거든요. 그렇죠. 영화를 다 좋아해서 충격받았지. 굉장히 영화를 많이 보러 다닐 때인데 스탠드가 통통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픽사 로고. 화면을 아, 삑 맞아요. 쳐다볼 때 그 깜짝 놀라가지고 봤던 네.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그 로고가 나오던데 저도 극장에서 픽사 영화를 본 게 오랜만인지 그걸 그냥 보는데 반갑더라고요. 네. 원래는 그 걔가 룩소인가 이름이 그런데 네. 걔가 주인공이 짧은 단편이 있어요. 맞아. 아 그래요? 네. 그걸로 아카데미 단편상을 받았어요. 네. 아, 그래요? 아이콘이 됐죠. 근데 이제 찾아봐야 되겠네. 제가 또 이게 또 어디 가서 또 둘째 가는 앱등이라 그러면 좀 서럽다라고 느끼는 사람인데, 또 애플과의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게 픽사거든요. 우리 스티브 잡스 형님의 그 이렇게 손길이 닿아 있는 회사인데, 자세한 건 뒤에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고편 하는 거예요. 예고를 예고한다. 영화 시작할 때 그 갈매기 그 스토리가 한참 나오다가 끝나던데 그거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단편 나온 건데 픽사 영화가 언젠가부터 단편을 앞에 실어요. 네, 항상 그렇게 해요. 네. 야, 너무 오랜만에 봤나 보다 진짜. 자, 지금 핫한 신입사원들의 실력을 보여줄까? 뭐 이런 느낌일까? 네. 아니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네. 다르잖아요. 완전 톤이 그림도 다르고. 완전 다르죠. 아니 이거를 어떻게 연결하지? 그걸로 전혀- 어떻게 넘어가지? 전혀 그런 뭐 연결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고 있는데 끝나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도 하는구나. 되게 신기했어요. 이거 도리하기 전에 나왔던 그 단편 이름이 이제 파이퍼라는 단편이었잖아요. 이게 뭐 픽사가 그렇게 하더니만 디즈니도 디즈니 애니메이션 나오기 전에 짧은 단편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디즈니요? 네, 그래서 뭐 지난번 영화 어떤 영화의 앞에 이 단편으로 약간 겨울왕국에 약간 한 번외편 같이 뭐 짧게 나오는 게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러 그 영화를 보러 간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겨울왕국이 워낙 인기가 있었으니까. 뭐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픽사 영화, 디즈니 영화를 보러 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단편 영화 되게 재밌죠. 잘 만들었고 그 이원 파이퍼 같은 영화도 제가 본 애니메이션 중에 심도가 가장 얕은 애니메이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심도를 얕게 했나라고 보니 이제 보니까 굉장히 클로즈업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밑에 막 되게 작은 애들. 그럼 어차피 그렇게 되면 되게 너무 현미형처럼 보여서 심도가 얕아지니까 그거랑 이질감 좀 없게 하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찍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애니메이션에 그런 심도 개념을 그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았었는데 그 심도라는 게 얼만큼 자세히 보여줬냐 안 보여줬냐라는 거예요? 그 흐린 정도라고 해야 되나? 흐린 정도?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로 마운트 렌즈로 찍으면 포커스가 어느 부분에 맞고 어느 부분에 날아가잖아요. 아, 그렇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애니메이션도 보여줘야 될 부분은 쨍하게 보이고 뒤에는 약간 흐린 정도는 다 했었는데 당연히 근데 그걸 정말 카메라처럼 막 되게 얕아졌다가 되게 막 깊어졌다가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게 이제 픽사에서 월기 작품할 때 그걸 처음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큐멘터리 보면 그 픽사 직원들이 애니메이션 그냥 맨날 그리고 코딩하던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고. 그럼 막 워크숍 가는 장면이 막 나와요. 카메라가 이런 거 되는구나. 막 조명을 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공부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월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성숙한 앞서서. 표현력이 이번에 파이퍼 단편에서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와, 이 사람들 기술력은 진짜 어디까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단편 크레딧만 봐도 보통 영화, 상업 영화 같은 임무를 맡고 있는 유닛들이 있어요, 보면. 조명 1팀, 2팀, 뭐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단편인데 조명 치는 사람은 조명만 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감독은 어떻게 그래서 같은 사람인가요? 네, 그 전작인 그 니모를 찾아서랑 같은 감독이고요. 방금 아까 예를 들었던 월이도 만든 감독입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드리면 7월 6일 날 지난주에 개봉을 했고요. 728개의 스크린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사실 이렇게 많이 스크린을 가져가기 힘든데 픽사라는 흥행이 보증된 수표라서 뭐 픽사에서 작품만 나오면 이 정도 걸어주는 것 같고 첫 주말 관객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만 넘었던데? 100만이 넘었어요. 깜짝 놀랐어. 이게 정말 픽사가 보통 않은데. 100만에서 150만 사이가 거의 보통 맞아요. 가져가는 관객 수인데 첫 주말에 100만이 넘었어요. 이게 전작에 대한 학습 효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일요일 밤에 가서 봤거든요. 네. 앞자리에 아무도 없었어. 꽤 뒤에 앉았는데 앞에가 텅 비어가지고 야 이렇게 안 봐? 뒤에도 거의 사람이 없고 그래서 오 야 이거 이게 잘안 보는 관객층이 정해져 좀 달라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이게 뭐 그 시간대에는 잘 안 보러 가시나? 뭐 그런 생각 들고. 하여튼 뭐
뒤에 가서 흥행 다룰 때 얘기하겠지만 뭐 이번에 굉장히 흥행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게요. 그러네. 그 2003년에 이게 전작의 니모를 찾아서의 스피노프 격으로 이번에 개봉한 거고 전 세계적으로도 뭐 대박을 치고 있는 중이고요. 첫 주말 지났는데 전작 그 2003년도 니모를 찾아서 개봉했을 때 저도 그 소문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보통 부모님들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애들 보여준다고 가는데 애들보다 부모님들이 더 좋았다는. 맞아. 그쵸. 예. 애들용 그렇게 입소문 탔었어요. 저도 기억이 저는 니모를 찾아서가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저는 말장난 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밖에서 그냥 시종일관 말장난만 치잖아요. 근데 니모가 진짜 본 것 중에 거의 탑이에요. 막 말장난으로만 막 끝까지 가는데 사실 그걸 기대하고 약간 본 것도 있는데 그게 좀 약해졌는지 내가 그 말장난의 수준을 넘어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은 앤드류 스탠턴이라고 뭐 니모를 찾아서 월리 도리를 찾아서 이렇게 3편 만드신 분이고 제작비가 애니메이션은 뭐 싸게 찍는 것 같지만 2억 불입니다. 2억 쌀 불. 수가 있나요? 정글북보다 뭐 많은데. 저는 뭐 아니 뭐 방에서 이렇게 앉아서 만드는 건데 에이, 쌀 수가 있는데 그걸 다 그려야 되는데. 뭐 콩고 가서 찍은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그쵸. 근데 타짜보다 더 많이 들었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상 돈이 들 게 없잖아요. 그리면 되니까 그 컴퓨터가 렌더링이라고 하죠. 그려놓으면 이걸 구현하고 이런 거 말고는 사실 돈이 들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드나? 아까 김프로님이 아니 그렇죠. 그거 일일이 다 그리니까 돈이 많이 들겠지라고 한 게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그래? 인건비인 거거든요. 그게 다. 그렇겠죠. 인건비인 건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뭐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나 뭐 다른 뭐 픽사나 디즈니를 제외하면 애니메이션이 더 싸요. 훨씬. 사람이 그리는 거니까 이건 내고가 가능한 거라는 거죠. 후려치는구나. 그렇죠. 계약을 어떻게 하게 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이거 이 부분에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거 애니메이션 할 건데 좀 해주세요. 라고 계약하는 방법이 있고 한 프레임당 돈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턴키로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내고가 들어가는 거겠고 뭐 어찌됐든 간에 프레임 단위로 들어간다 그러면 뭐 원하는 대로 다 얘기하라고 다 만들어주겠다. 근데 그렇죠. 프레임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비용 더 청구하는 거고 그렇죠. 다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러워할 수 있는 환경이다. 네.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래서 제작비가 한 2억 불 정도 들었는데 야. 한 주 만에 4억 불을 벌었어요. 아니 하고 제가 오늘 인터넷으로 본 거로는 지금 11월을 꺾었어요. 북미 2016 개봉한 것 중에 북미 1등이에요 지금. 맞아요. 지난 첫 주말이 가기 전에 그 첫 주말 가기 전에 이미 뭐 제작비 다 회수했고 거기에 뭐 그 마케팅 비용 다 회수하고 이제부터는 계속 그냥 버는 거예요. 심지어 뭐 올해 북미 개봉 1위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흥행한 애니메이션 전 세계적으로 그게 슈렉 2일 텐데 아마 곧 넘을 거예요. 기록이. 예. 네. 역사상 오프닝 기록도 세웠던 것 같은데. 슈렉 2하고 비교하면 어떤가? 슈렉 2가 근데 난 슈렉 2가 더 재밌던데. 근데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슈렉 2를 봤을 때는 그걸 즐기기에 충분한 어떤 메인 타깃 관객층이었고 지금은 거기서 좀 벗어나 있어서 이걸 실감을 못 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데가 됐어. 아, 네, 우리가 그걸 실감을 못 하는 건지 뭐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연령대가 낮은 나이 때는 아마 다 보러 간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을 것 그럴 같기도 수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야기 자체는 잘 만들어졌으니까. 저는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부모가 죽었을까? 네, 계속 궁금하다가 뭐 그렇죠. 네, 잘 마무리되고 하니까 네. 이야기 자체는 뭐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제가 그 어떤 그 애니메이션 학과 교수님이 강의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네. 픽사는 최소 스토리만 3년을 이야기한대요. 이게 영화랑 좀 다른 게 영화도 영화 시나리오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지만 그렇게 글로 된 거를 표현하는 게 배우한테 맡겨서 나오는 게 얻어 걸리는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정말 눈동자 위치까지 다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야기가 완벽하게 다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만지고 이런 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맞아요. 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지고 가야 돼서 최소 3년이고 이게 니모가 2003년인데 후속작이 나온 게 2016년이잖아요. 사실 뭐 내내 뭐 13년 동안 작업하진 않았겠지만 우리 감독은 계속 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놓지 않았던 것 같고 저도 그 장면이 생각나요. 여기 뭐 니모를 찾아서 만드는 다큐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니모가 이렇게 바닥에 누워 있고 아빠가 이렇게 물 위에 떠 있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픽사는 한 시퀀스가 끝나면 모든 직원이 모여가지고 다 품평회를 하거든요. 하나씩 끝날 때마다. 장면마다? 장면마다. 끝나는데 거기서 그런 코멘트를 해요. 아니, 눈동자의 위치가 왜 거기 있냐?
니모의 눈동자의 각도가 왜 저러냐. 마치 죽어있는 물고기 같다. 아빠 쪽으로 5도 정도 돌려야 된다.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화 만드는 거랑은 좀 완전 접근이 다른 게 그러겠네. 이들은 모든 걸 자기들이 그려놓지 않으면 구현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연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심지어 뭐 걸음걸이도 다 만들어야 되고 성격에 맞게. 그래서 되게 유명한 글이 있어요.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중에 픽사의 22가지 이야기 규칙 뭐 이런 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막 여러 차례 이제 공유를 하면서 이게 와 정말 픽사는 대단하다. 근데 이게 이제 픽사 회사의 그 뭐 사훈이나 아니면 규정은 아니고 거기 일하던 분이 개인적으로 자기 블로그에 이제 픽사에서 스토리텔링 관련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정리한 건데 어쨌든 자기가 정리한 이 22가지가 뭐 영화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걸 막 봐요. 읽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본에 충실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쉽게. 승국 씨는 어떻게 애니메이션은 좋아하세요? 전 되게 좋아하고 픽사 디즈니 빠예요. 왜 이렇게 빠가 많아. 저는 뭐 조금 마음에 동안 무조건 빠가 되는. 픽사도, 네. 픽사도 제 생각에는 제가 외국에 개봉했던 카 말고는 다 본 것 같아요. 다 극장에서 보고. 저도 그래요. 저는 카도 재밌었어요. 카가 재밌었는데 못 봤어요. 흥행 못했죠, 많이. 근데 전 그게 되게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놀던 어릴 적 기억이 막 이제 나오면서 근데 왜 니모를 못 봤을까? 니모도 저도 그 입소문 때문에 기억이 나거든요. 주변에서 그 똑같은 그 입소문이 있었어요. 볼까 말까 픽사 빠고 디즈니 빠인데 그때 고등학생이고 막 이래갖고 볼까 말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자꾸 들려갖고 오히려 애들보다 어린이 더 좋아한다는데 해갖고 뭘 만들었길래 하고 봤더니 역시 빠질 할 맛 난다. 그 한때 되게 행복한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드림웍스도 애니메이션 산업에 뛰어들고 예전에 양강으로. 투왕자 뭐 이런 거. 네, 디즈니도 막 만들기 시작하고 픽사가 이제 1위를 고수하고 있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게 벅스라이프라는 픽사의 영화가 있었고 같은 시기에 개봉한 엔츠라는 게 있었어요. 개미. 그리고 제 생각에 제가 왜 니모를 안 봤나 했더니 니모가 개봉할 때 샤크라는 걸 같이 개봉하고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드림웍스를 좀 더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에 드림웍스 것들만 먼저 일단 봤던 것 같아. 네. 저는 항상 픽사 쪽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저도 인사이드 아웃이 개봉하면서 픽사를 좀 재조명하고 싶다. 유튜브에 좀 한국에서도 좀 만들고 싶다 해서 자료를 찾다가 나중에 황 대리님이 정리를 좀 해주시겠지만 깜짝 놀란 게 생각보다 픽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흥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네. 절대적인 그 수치로는 100만이 항상 넘은 게 꽤 있을 텐데, 작년 인사이드 아웃이 터지기 전까지 150 넘은 것도 한 개도 없고, 토이스토리 3마저. 그걸 보고 큰 애들이 다 보러 갔을 텐데도 150이 안 넘었고, 여태까지 토이스토리가 90년대에 10위에 딱 든 거 말고는 니모가 27위 정도 되고요. 제일 잘 된 게 월이 때 그해 20위에 들었을 거예요. 생각보다 한 번도 흥행 탑에 오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러면 이제 애들을 보는 거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선입견이 뭐 미국 북미 쪽이나 유럽 쪽은 많이 이제 뭐 그 말 하나 마나 할 정도로 어른들도 너무 즐기는 컨텐츠가 됐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즐기지는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양이 좀 적지 않나. 특히 아무래도 그 아주 디테일한 표현들에서 정서가 우리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정서들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번 뭐 도리를 찾아서 해도 그런 장면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러고 보면 디즈니가 놀라운 게 다 보러 가서 국적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그냥 다 보잖아요. 너무 뻔하고 그래서 욕도 많이 먹는데. 근데 픽사는 제 느낌에는 약간 애플 컴퓨터 느낌? 아는 사람들은 많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열광하는데 직접 그걸 이제 되게 동의해서 즐기는 사람들은 드문 뭐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얘기했던 스토리에 관해서 몇 년씩 고민하는 스토리에도 그게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트렌디하지 않다 보니까 왜냐면 똑같은 시기에 개봉했던 드림웍스의 슈렉 1, 2 니모랑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는데 다 탑 10 안에 들었고요. 6위, 8위 했고 쿵푸 팬더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흥행 3위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분명히 다른 점이 있겠다. 좀 생각을 해봤더니 픽사는 진짜 스토리에 너무 공을 들여서 너무 어린 아이들이 정말 그냥
어린애 마음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른스럽고 성숙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근데 어른들이 보기에는 근데 실제 어른들이 보면 좋아할 이야기인데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서는 약간 애니메이션을 애들 걸로 보니까 가지 않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타겟 확보에 좀 실패한 것 같다. 계속 씨를 뿌리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편 한 17편 정도 개봉했는데요, 현재까지. 얘기하기 전에 픽사 스토리라는 다큐가 있어요. 이게 EBS에서 방영이 됐는데 2007년에 제작된 다큐인데 정말 재밌어요. 재밌겠다. 픽사에 관심이 있고 뭐 애플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정말 그 픽사 애니메이션처럼 아기자기하게 잘 만드는 다큐가 있거든요. 거기에 픽사 스토리. 네, 재밌게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에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처음에 이제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이제 루카스 필름 그 스타워즈 만드는 조지 루카스의 루카스 필름에 소속돼 있다가 그 조지 루카스 그 영감님이 이제 이혼하면서 이번에 소송하면서 이제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얘를 매각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스티브 잡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지금에 비하면 완전 헐값에 사서 지금은 현재는 디즈니에 인수된 그런 애니메이션 제작 스튜디오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떻게 진짜 스티브 잡스가 진짜 대단하다는 게 애플이라는 그런 큰 회사를 운영함과 동시에 그때 같은 시기에 픽사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둘 다 막 엄청난 성과를 내던 뭐 전무후무한 인물이었고. 그래서 그때 픽사 수장이었던 존 라세터라는 감독이 있어요. 이게 토이 스토리를 만든 감독인데 지금 그 디즈니에 들어가면서 CCO, 치프 크리에이티브 오피서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픽사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디즈니에서 나오는 모든 애니메이션까지 이제 애니메이션 총제작 지휘하는 이런 역할을 맡고 있어가지고 그 어느 순간부터 디즈니의 애니메이션도 어떤 뭐랄까 약간 이야기의 변화, 픽사 느낌이. 네, 약간 뭐 완성도의 변화. 되게 디즈니 이제 다 망했다, 막 이런 소리도 나왔었는데 뭐 사실 보면 엄청난 흥행 성적을 최고의 성적을 거둔 거 보면 이제 겨울왕국 이런 것도 디즈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뭐 이런 뭐 성과들이 어떻게 보면 존 라세트라는 천재 중에 천재가 미친 영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궁금해서 뭐 스티브 잡스 전기나 이런 걸 읽어보면 이제 픽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막 독불장군으로 유명했잖아요. 그러다가 약간 느낌이 슬리퍼 신고 반바지 끌고 뭔가 물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었지만 애플도 나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 옆동에 있는 픽사로 간대요. 그래가지고 뭐 없어? 이러면서 이제 막 거기서도 쪼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들은 픽사는 굉장히 작은 그냥 애니메이터들이 모인 크리에이티브한 집단인데 정말 시달리면서 이 이야기나 뭐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 게 와가지고 막 그러면서 서로 엄청 싸웠대요. 근데 이제 듣도 보도 못한 훌륭한 이제 애니메이션들이 이제 그 아수라장에서 탄생하게 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서로 굉장히 싫어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겠죠. 이게 스티브 잡스 암만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돈을 못 벌고 있잖아요, 픽사. 처음에 만들었을 때. 막 돈을 퍼부어야 되고, 또 맨날 할 때마다 애니메이션도 예산 오버되고 그래서, 또 돈을 넣어야 되냐, 그러면 존 라세터가, 그러면 지금까지 만든 거 한번 볼래? 그러고 한번 살짝 보여준대요. 그러면 아기처럼 막 좋아가지고, 그래, 한번 더 하자! 이랬더니 또 돈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됐다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픽사라는 스튜디오가 이제, 하드웨어를 판매하기 위해서 그냥 그 렌더하는 그 하드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다 해서 짧은 단편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기술 과시용으로. 네. 그렇죠. 그랬지만 존 라세터는 항상 장편 영화 애니메이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뭐 장편을 뭐 만들게 되고 굿다이노 빼고는 제작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긴 한국에서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긴 제작 스튜디오가 아닌가. 영화사도 이런 영화사가 없는데 애니메이션을 그렇죠. 가지고 그런 성과를 계속 거두고 오고. 그리고 아카데미상도 거의 독식하지 않았어요? 네. 애니메이션, 장편 애니메이션 부분은 나올 때마다 거의 논란이 있을 정도로 항상. 네. 그렇죠. 디즈니 픽사가. 그게 이제 근데 2D에서 3D로 넘어오면서 그냥 픽사가 1등이 된 것 같아요. 2D 시대 때는 디즈니를 뛰어넘을 만화 자체가 없었고, 근데 이제 3D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냥 원조니까 기술이랑 스토리텔링 능력과 그 경험치가 계속 쌓이면서 난공불락의 회사가 됐죠. 그래서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역할이 방금 얘기해 주신 건데 손으로 그리던 2D 애니메이션을 촌스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스튜디오가. 이제 옛날 거다. 그렇죠. 뭐 디즈니가 이제 뭐 다시 한번 용기를 내 가지고 뭐 라이온 킹 이런 거 한때 흥했는데 뮬란까지
되게 흥행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디즈니 다 끝났다 이제. 누가 이제 손으로 걸린 애니메이션 보나 할 때 대안처럼 처음으로 3D로 컴퓨터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가 픽사가 등장했고 토이스토리로 보란 듯이 엄청난 흥행 성적을 거둬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스튜디오가 이제 3D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또 매체가 돌고 도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디즈니 원래 우리 옛날에 보던 2D 애니메이션들 있잖아요. 신데렐라나 뭐 이런 거. 그걸 일일이 손으로 그리기 전에 모든 컷을 찍었어요. 아예 스튜디오에서.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렸거든요. 그래서 앨리스 모델이 된 배우들이 배우가 연기하는 있는데, 걸 찍고 그걸 네. 그렸다고. 그러니까 연기하면 그걸 한 장씩 다 그렸어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걸 그냥 그림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그 앨리스 되게 자연스럽구나 그런 움직임들이. 그래서 뭐 실제 몸 움직임 그리고 이제 또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랑 좀 다른 게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이제 독보적인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이 있는데 그분의 작품이 디즈니랑 좀 비슷한 게 있는데 부드럽잖아요. 그쵸, 그쵸. 그건 이제 왜 그렇게 부드럽냐면 미국이나 뭐 디즈니나 혹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지브리 스튜디오가 전성기 때는 프레임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1초에 24장이 찍혀야 영화가 이제 동영상으로 보이는 건데 애니메이션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프레임을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60프레임 뭐 이렇게 써요. 그래야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게 나오고 근데 이제 일본에 이제 TV 방영되는 애니메이션들이 많았는데 그 이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뭐 18프레임 뭐 이렇게 썼어요. 손으로 하나씩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그 프레임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원가가 절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유리한 쪽으로 일본 TV 방영되는 애니메이션들 그렇게 발전했고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이제 지브리 스튜디오는 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식으로 발전을 한 건데 이걸 쫓아한 영화가 있어요. 호빗이라는 영화가 세계 최초로 60프레임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색들이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매체가 영향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디즈니는 처음에는 그럼 배우들을 연기를 시켜놓고 옷도 똑같이 입혀놓고 찍은 걸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렇게 그리다가 결국 이제 이거를 3D로 다 넘어왔는데 3D가 막 흥하니까 디즈니에서 뭘 했냐면 라이온 킹이나 뮬란 이런 걸 3D 상영했어요. 지금 이제 실사로 왔잖아요. 그 전에 몇 년 전에 뭘 했냐면 2D 애니메이션을 그러니까 3D 그래픽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안경을 끼고 입체 3D로 볼 수 있게 한번 리마스터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3D가 안 되니까 실사로까지 바꾸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서로가 계속 영화 애니메이션이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영향을 주고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이게 컴퓨터 그래픽인지 실사인지 모르겠고 2D로 찍었는지 3D로 찍었는지도 모르게 애매모호하게 서로 막 경기를 넘나드는 매체들이 다 융합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시점이다. 오히려 그래서 도리를 찾아서는 3D 애니메이션인데 되게 정통적인 애니메이션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건 진짜 상관없는 얘기인데 네. 나는 3D 영화 네. 볼 때 너무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되게 안경을 끼기가 너무 힘들어. 맞아요. 초점이 잘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영화 보는 내내 그 초점을 막 맞추느라고. 그렇죠. 영점 잡아야 되는구나. 그게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이 코어 받침대가 굉장히 아프지 않아요? 꽉 딱 밀착시켜서 봐야 되니까 안경 위에 안경 쓰면 모 영화관에서는 한때 VVIP 고객한테 사은품으로 전용 3D 안경을 줬었어요. 그래요? 네, 자기 개인만의 안경. 그래서 3D 영화 보러 간다 그러면 자기 안경을 들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실패했어요? 뭐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봤는데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고. 아니, 안 나는 거 보면 실패했거든요. 실패되니까 모른다는 걸 보니까 아니, 그래서 3D 영화 보러 갈 땐 그게 제일 걸리는 것 같아요. 차라리 라식이나 라섹을 해가지고 그렇죠. 안경만 끼고 보면 좋겠다. 제 주변 사람들은 보통 안경을 쓰다가 3D 영화를 보러 갈 때만 일회용 렌즈를 껴요. 차라리 그게 나으니까. 그러니까. 네. 보는 입장에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일 많이 오는 컴플레인은 이제 3D 안경이 이제 편광인가 하여튼 뭐 그걸로 써서 어두워지거든요. 상영하는 것보다 어두워지는 것 때문에 약간 컴플레인이 많아서 3D 상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밝게 틀까? 그게 또 되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요? 네. 월드컵 때문에 저는 3D TV를 샀는데. 3D 월드컵 보시려고. 그 실제로 그래서 그때 너무 기대되는 거야. 어떨까, 이게. 아무짝에 쓰면. 아무짝에 쓰면. 돈만 낭비했어. 축구를 입체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서 떠드는 애가 홍대리처럼 웃고 있는다. 이게 훨씬 중요하죠. 뭐 집중도 잘 안 되고, 구현이 잘 안 되더라고.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리를 찾아서 주말 첫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네. 흥행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픽사 애니메이션 중에 카 시리즈, 카 1, 2, 몬스터 대학교 요거 빼곤 다 100만이 넘었어요. 이 토이스토리 뭐 1, 뭐 95년도부터 해서 뭐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자료가 잘 없어서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그때도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이었다는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고 거의 100만이 넘지 않았을까라고 본다면 그 이후에 정리된 자료 중에는 100만이 넘지 않은 게 이렇게 적다. 그만큼 흥행 보증 수표다. 대한민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는 엄청 흥행했는데 그 정도는 못할지언정 한국에서 이렇게 극장에서 애니메이션 이렇게 사람이 많은 보는 경우가 잘 없는데 되게 흥행을 잘하는 스튜디오에서 만든 작품이고 이 감독 또 픽사에 소속된 감독도 여러 명이 있는데 이 감독의 전작이 이제 원리가 한 140만 정도 한 기록이 있으니까 또 거의 비슷한 시기인 또 여름에 개봉을 해서 뭐 여기서 뭐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지금 이제 첫 주가 지났잖아요. 첫 주 성적이 나와 있으니까 비교해 보자면 픽사에서 만든 것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흥행한 게 인사이드 아웃인데 그게 인사이드 아웃이 첫 주에 75만이 들었는데 이게 100만이 넘었어요. 픽사에서 개봉한 것 중에 가장 흥행을 하고 있는 현재도 진행 중인 그런 작품이라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건가 되게 기대도 되면서 그렇지만 또 인사이드 아웃과는 좀 뭔가 흐름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인사이드 아웃이 한 500만 가까이 봤죠. 그렇죠. 400대 후반. 90만, 80만 봤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픽사다 뭐 이게 아니라 제 생각엔 그냥 이제 개봉하는 애니메이션은 많이 볼 것 같아요. 그전엔 겨울왕국이 있었고 겨울왕국이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러게. 900만이 근데 넘게. 노래 때문에 많이 본 거 아니야? 근데 노래빨이 컸어. 제 생각에. 솔직히 영화는 그냥 그렇던데. 그게 근데 애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극장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다 뽀로로 보고 뭐 터닝 메카드 뭐 이런 거 보고 극장에 가서 그걸 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주제가도 막 따라 부를 수 있고 그런 영화들이 없으니 근데 이제 겨울왕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애들은 다 봤다고 보면 되잖아요, 지금. 그쵸, 그쵸. 근데 그걸 본 애들이 인사이드 아웃을 또 한 절반 정도 봤어. 그리고 이제 이게 나왔는데 안 보면 찝찝해서 못 넘어갈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보여주고 싶어 할 것 같고. 부모 중에는 니모를 보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뭐 우리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는 시각 자체가 많이 뭐 넓어져서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개봉 당시에도 이제 미니언즈가 같이 개봉했었거든요. 미니언즈가 한 260만 정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사이드 아웃이 490만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개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렇죠. 또 애니메이션은 정말 못 만들기 힘들거든요. 얘기했듯이 진짜 스토리를 갈고 닦고 나오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아요. 막 그 산에서 총알 몇 번 맞았는데 다시 일어난다든가 이런 상황이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예상 스코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부터 할까요? 네. 그래서 2주 뒤에 그 아이스 에이지가 개봉하긴 해요. 전작인 아이스 에이지 4 같은 경우에도 160만 관객을 동원한 되게 흥행이 보증된 또 애니메이션이긴 하나 인사이드 아웃 사례를 봐서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 그리고 역대 최고의 첫 주말 성적을 가져가고 있으니 1개월만 본다면 300만. 근데 최종 엔딩은 한 2달 틀면 한 400만까지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황 대리님은 그렇고요. 구체적이네. 자, 그러면 경쟁심 느끼지 말라고 막 치고 싶어진다. 자기 생각을 그냥 얘기하면. 자, 배 감독님. 저는 인사이드 아웃보다는 내용이 쉬워요. 그리고 개봉 시기에 부딪히는 영화들이 사실은 뭐 크게 이 흥행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고 그래서 황대리 생각보다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450만? 450만. 한 달 동안 400만. 한 달 동안 450만? 450만. 자, 승욱 씨는. 자,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죠. 전체적인 추리를. 이게 말이죠. 근데 앞 사람들 이게 듣고 하는 게 더 쉽지 않아? 아닌가? 반대인가? 크게 괴를 벗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일단 그 사이에 있는 숫자를 부를 거예요. 네, 그럽시다. 네. 일단 이게 원만큼 신선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본 사람으로서. 그래서 입소문이 원 때만큼 마냥 좋게 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0만을 넘을 것 같지는 않고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330만 정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350만 안 넘을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뭔가 되게 디테일하네. 350만 하려는데 조금 디테일 욕심 부렸어요. 330만.
저는 제가 보기에는 10년 더 지나지 않았나요? 13년. 그러니까 뭐 1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뭐. 그래서 그냥 봤을 때도 이야기 자체는 뭐 크게 나쁘지는 않더라. 그래서 애들 데리고 가서 보기에 나쁘지 않아서 네. 저는 한 360만 정도는 한 달에 찍지 않을까. 야, 이 30만과 오늘 나온 스코어들을 우리 최근에 개봉한 한국 영화들이 가지고 있으면 정말 파티가 일어날 스코어가 그냥 막 나오는데. 바로 후속작 얘기 그래서 이제 네. 7월 둘째 주, 7월 10일 기준으로 네. 현재 스코어를 한번 제가 쭉 뽑았는데 네. 도리가 101만이에요 벌써. 개봉하고 네. 바로. 일주일 타잔이 81만. 네. 네. 정글북이 250만. 150만. 그리고 인디펜던스 데이 리서전스가 148만. 네. 사냥이 63만. 63만. 아가씨가 426만. 야, 많이 그리고 특별수사가 123만. 평균 넘긴 넘었구나. 네. 그리고 우리들이 29,000. 29,000. 조금씩. 네. 그래도 어쨌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네. 비밀은 없다가 24만 9천. 아, 이거 좀. 진짜- 25만을 못 넘고 있어요. 그러네요. 생각보다. 많은 너무 경우에 안 보이구나. 가장 박한 관객수를 예친 김프로님이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 근데 그것도 약간 민망한 게, 제가 95만을 외쳤는데, 25만이 웬 말이야. 참, 그러게. 예. 근데 사냥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서,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을 63만이라. 줄 알았는데 와, 네. 진짜 안 보시네. 그러니까 뭐, 이야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지지난주에 또 우연히 또 그 제가 가는 공짜 강연 또 몰래 가서 왔는데 이번에 뮬란 감독이었어요. 또 제가 어디야? 좀 뭐 알려줘. 되게 자주 가시. 판교에 있는데 텅텅 비어 있어. 알려줘. 공짜고 뮬란 감독이 오는데도 텅텅 비어 있더라고. 그 사람도 얘기했고 그 전에 했던 배트맨 프로듀서였던 마이클 우슬란 그 사람 데리고 온 사람이던데 얘기하는데 영화를 만드는데 또 이번에 온 사람도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중요한 게 10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 스토리, 두 번째 스토리, 세 번째 스토리, 네 번째는 스토리인데 다섯 번째는 스토리다. 10번까지 가요. 여섯 번째 캐릭터, 일곱 번째 캐릭터, 여덟 번째 스토리, 아홉 번째 스토리, 열 번째 스토리다. 스토리다. 계속 스토리로만 얘기해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니메이션은 정말 말씀드렸듯이 이 스토리가 완벽하게 짜여있지 않으면 구현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모르까 스토리 여러 그 쫀쫀한 스토리에 또 집중해서 보시는 이 김프로님과 연찬이 보기에는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또 의외로 또 아니, 상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나쁘진 않았고, 영화를 보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거는, 내가 변했구나. 나이를 먹었구나. 옛날 같은 그런 콩닥콩닥한 마음이 아니더라고, 이제. 스토리의 완성도는 있는데 나한테 약간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죠. 나는 모르겠어요. 제 기준에서 조금 완성도도 조금 그랬어요. 오히려 저는 원을 안 봤으니까. 어떤 기분이 드냐면 이게 애니메이션도 약간은 이제는 사람들이 익숙해졌으니까 과시하고 증명해야 될 단계를 지난 거예요, 이 매체가. 그러니까 영화는 이래야 돼 해서 엄청난 스펙타클을 보여주던 영화들이 흥했을 때가 있었고 애니메이션 초창기에는 막 롤러코스터 같은 재미와 어떻게 만화가 웅장할 수 있지? 뭐 이런 데 천착하던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봤고 그런 걸 다 해봤고 이젠 정말 그냥 전작과는 조금 다르지만 익숙한 혹은 좀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 뻔한 뭐 이런 걸로 이제 소품 같은 영화들을 만드는데 그걸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시대가 좀 변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새로운 장르도 있어요. 아마 김프로님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완벽한 이야기를 구성하는 이 능력으로 우리 옆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뤄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쫀쫀하게 완전 이야기가 막 추리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막 우리의 막 묵은 때를 막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 만드는 감독이 생각이 나서 그래. 아, 그래요? 연상호 감독이 그래. 만드는 저도 그 얘기 사이비나 뭐 돼지꿈 막 이런 거 보잖아요. 아마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안 좋아요. 제가 그 저 만화 싫어요. 그래? 저 진짜 특이한. 네, 근데 만화 그 자체를- 이야기를 무시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만화를 안 봤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만화 아예 싫어해요? 몰입이 안 될 수 있어요. 홍콩 영화가 안 익숙한 것처럼 아무리 봐도.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하게. 만화를 안 봤어요. 왜냐면 만화를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실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배경 이런 게 이제 생략돼 있잖아요. 만화는 아무래도 네. 단순화돼 있고 네. 못 참겠는 거야. 네. 너무 답답해서. 그럴 수 있어요. 애기일 때부터 남들 다 만화 보고 좋아하는데 나는 그냥 실사 보고. 그러면 개봉할 예정인 부산행을 보고 이 영화 너무 재밌다. 그러면 그 감독이 애니메이션 감독인데 실사 영화를 찍은 감독이거든요. 네. 부산행을 보고 재밌다. 그러면 거꾸로 가시면 돼요. 아니, 뭐 거꾸로 가실 필요도 없고 연상호 감독이 서울역이라는 장편 애니메이션 준비하면서 실사로 부산행까지 같이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오늘 한 얘기랑 조금 연관이 돼 있는 게 뭐 공유 뭐 마동석 이런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찍은 건데 지금 공교롭게 이제 제가 뭐 거기 촬영팀도 아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땠냐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기차에서 좀비랑 싸우는 얘기잖아요. 촬영 생각만 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막 처음에 배우들이 진짜 오늘 이렇게 찍고 끝이냐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감독 9 to 6였대 거의. 그러니까 촬영이 돼 있어서. 그림이 너무 확실하시니까 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다 그려놓은 거야. 애니메이션 감독이었으니 진짜요? 다 정해져 있고 찍고 됐으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가 아예 없죠.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로 하면 절대 나오지 않는 거니까. 그거는 좋겠다. 배우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잘 적응도 못하고 촬영팀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이게 뭔가 제대로 가고 있나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서로 합이 맞으니까 그냥 너무 신나게 찍고 영화 끝났는데 봤더니 역시 생각했던 대로 나왔네 뭐 이런 느낌이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도리를 찾아서 얘기하고 있는 맞고요. 그건 맞고요. 네. 아니, 청취자분들께 그건 맞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찍는 영화도 이제 나온다. 근데 애니메이션 많이 줄 수 있는 게 또 있거든요. 자, 그 어떤 게 있는지는 네. 다음 회에서 네. 정리해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까요? 기존의 픽사의 작품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번에도 뭐 어김없이 후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뭐 작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트는 어떻습니까? 데이트하기 좋은 영화죠. 아주 그냥 좋죠. 네, 아주 편하게 보고. 네. 작품성을 추구하는 분들은 어때요? 사실 애니메이션에서 우리가 바라는 작품성이 사실은 뭐 기대치가 낮아요. 근데 그 낮은 기대치는 충족시켜줄 수 있다. 비교하자면 근데 인사이드 아웃은 굉장히 저는 좀 울림이 좀 컸거든요. 오래 좀 갔어요. 그 아이디어 뭐 생각들이. 그거와 비교해서는 그거와 비교해서는 그냥 좀 쉽게 만들었죠. 저는 이제 네. 개인적으로 추천을 꼭 할 때 포인트가 5세 미만은 데려가기 힘들다. 왜냐면 제 아이를 데리고 가볼까 했는데 아이가 소화하기에는 아직 뽀로로와 이 코코몽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은 조금 버거울 수 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영화라는 평이니까 한번 가셔서 보시면 뭐 돈 아깝다거나 뭐 좀 아쉽다거나 이런 건 없이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데리고 가가지고 보기 괜찮은 영화 같아요. 벌써 개봉하고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100만 넘은 거 보면 뭐 나름대로 있지 않을까. 애니메이션을 한번 그러면 이번에 한번 봐볼까? 입문작으로는 조금 그래요. 차라리 겨울왕국이나 이런 디즈니가 낫다는 싶은 생각이 들고 같은 경우에는 픽사가 약간 좀 뭔가 코드들이 몇 개 있어요. 7월 29일 날 우리들 같이 보는 거 있으니까요. 챙겨서 꼭 오시고 신청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 통해 가지고 받고 있으니까요. 페이스북 페이지. 네. 신청해주시고 또 팟빵 게시판에도 올려드리니까 보고 신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